맨발로 걸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땅과의 접촉으로 만병을 치유하는 건강 프로젝트. 죽기 전까지 몸과 정신의 활력을 유지하는 법. 맨발 걷기 이렇게 하면 온갖 염증, 활성산소 싹 사라집니다. 오늘은 김영진님의 책 맨발로 걸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2023년 맨발 걷기의 기적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2023년 맨발 걷기를 알고 난 후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물과 소금이 5대 영양소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보다 더 중요한 물질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큰 충격은 부작용이 전혀 없는 천연자연요법인 맨발 걷기, 즉 땅과의 접촉에 관한 정보를 접했을 때였습니다. 단순히 맨발 걷기만으로 각종 암과 고혈압, 당뇨 등 성인병이 치료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각종 암과 당뇨병이 발생하는 데에는 평균 10년에서 15년, 치매는 20년에서 3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서서히 진행된 질병이 맨발 걷기를 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 좋은 충분한 양의 물과 적당량의 소금을 섭취하면서 잘못된 식생활과 생활 습관을 바꾼 경우에만 빠른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맨발 걷기는 특별한 장비나 도구도 필요 없고 장소에 제한도 없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땅과의 접촉을 중단하면 몸은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꾸준히 매일매일 실천해야 합니다. 맨발 걷기가 건강에 좋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건강한 삶을 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맨발 걷기가 정말 열풍입니다. 저도 맨발 걷기를 알게 된 후 박동창 저자의 맨발 걷기가 나를 살렸다. 맨발 걷기의 첫걸음, 맨발로 걷자는 책을 접하게 되었고, 매일 아침이면 맨발 걷기를 하기 위해 근처 장평공원이나 좀 더 먼 대봉산 황토 맨발 걷기장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최근 겨울이 되어 급격히 추워지면서 발도 시리고고 맨발 걷기를 계속하는 게 괜찮을지, 발에 상처가 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되고, 건강하게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주변에 항암 중인 사람이 맨발 걷기를 해도 되는지, 맨발 걷기를 하기에 좋은 곳은 어딘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요즘 맨발 걷기 관련 책 중에 괜찮은 도서가 있어 소개하려고 합니다. 땅과의 접촉으로 만병을 치유하는 건강 프로젝트 맨발로 걸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책입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되찾아가는 놀라운 여정, 맨발 걷기의 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챙기며 자연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걷기 열풍이 다시 불고 있다. 특히 신발을 벗고 맨발로 꾸준히 걸으면서 다양한 질환이 치유된 사례가 각종 미디어를 통해 소개되면서 맨발 걷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고 동참하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이 책은 많은 사람이 신발을 벗어 던지고 맨발 걷기를 선택하는 이유, 맨발 걷기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 올바른 맨발 걷기 방법 등을 상세하게 알려주는 맨발 걷기 안내서이다. 맨발 걷기는 몸에 쌓이는 피로물질인 활성산소가 어싱을 통해 해소되며 그 효과가 나타난다. 지구로부터 파생된 단어인 어싱이 ARTHING은 접지를 통해 지구 표면에 있는 에너지를 우리 몸에 연결하는 것을 뜻하며 그중 맨발 걷기는 보편적인 어싱 중 하나이다. 인체는 전체적으로 약한 플러스 전하향 전하를 띠고 있는 반면 지구는 마이너스 전하음 전하를 갖고 있다. 요즘은 자동차로 이동하고 콘크리트로 지은 아파트 실내에서 생활하고 고무로 절연된 신발을 신고 걷기 때문에 인체의 양전하와 지구의 음전하의 접촉이 차단된다. 하지만 맨발로 걸으면 인체가 땅과 직접적으로 접촉해 음전하와 양전하가 균형을 이루게 되며 그로 인해 치유 효과가 나타난다. 또한 맨발 걷기는 발바닥에 있는 다양한 신경점들을 자극하며 지압 효과를 제공한다. 울퉁불퉁한 지면이나 자연의 장애물들은 발바닥을 자극하여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발의 균형과 안정성을 향상시킨다. 오늘 영상 곳곳에 맨발 걷기에 대한 궁금증의 해소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이 보물처럼 숨어 있으니 맨날 걷기에 대해 궁금했던 점들이 있던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양이 많은 관계로 몇 회에 걸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부록 부분의 자유전자와 음이온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자유전자와 음이온. 1. 자유전자. 맨발 걷기에 관한 책과 자료에서는 자유전자와 음이온 마이너스 전자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자유전자와 음이온의 의미를 깊게 이해하면
맨발 걷기와 숲속의 맑은 공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어 야외에서의 활동을 더욱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깁니다. 맨발 걷기도 단순히 유행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서 행했을 때 더 집중하게 되고 실증을 내지 않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잖아요. 플러스 전하를 띈 사람이 땅과 접촉하는 순간 땅은 몸속에 쌓여있는 정전기를 흡수해 중화시키며 자유전자가 사람에게로 천천히 이동해 건강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기는 플러스 쪽인 양극에서 마이너스 쪽인 음극으로 흐른다고 알려졌지만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자유전자는 음극 쪽에서 양극 쪽으로 흐릅니다. 컵에 담긴 물에 빨대를 대고 빨아들이면 물이 입안으로 옮겨가듯이 자유전자도 한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 지구의 자유전자가 플러스 전하를 띤 사람에게로 쉽게 이동하는 것입니다. 인체는 전기가 잘 통하는 전도체이자 전자의 흐름을 방해하는 저항기 역할을 하므로 전기는 잘 통하지만 자유전자의 흐름이 매우 느리기 때문에 적어도 30분에서 1시간 이상 땅과 접촉해야 맨발 걷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유전자는 1분에 10cm를 움직인다고 합니다. 30분이면 3m를 움직이게 되는 셈이니 아무리 키가 큰 사람이라도 2m 정도이니 충분히 자유전자가 사람의 머리끝까지 도달하고도 남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염증이나 상처가 난 곳을 빨리 치유하고 싶다면 염증과 상처 주변에 어싱밴드나 전극 패치를 부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이온. 나무가 많은 공원이나 숲폭포 바닷가에는 음이온이 많고 사람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도심지는 양이온이 많습니다. 맨발 걷기와 음전화 양전화에 대해 알게 되면서 나는 자연인이다에 나오는 분들은 대부분 건강이 안 좋아서 산에 들어와 살게 된 이후 건강을 회복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자연인들 중에 맨발로 걷는 사람은 없었는데 건강해진 이유는 항상 땅과 가까이 하고 음이온이 많은 곳에 살게 되다 보니 건강해진 것 같았습니다. 직접 땅을 밟아 어싱을 하지는 않지만 자유전자가 땅 위에서 1m 정도는 많이 분포하므로 숲속이나 바닷가에서 신발을 신고 걸어도 간접적으로 어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양이온과 음이온의 차이는 무엇이며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는 것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우주에는 플러스 전하를 띤 양이온과 마이너스 전하를 띤 음이온이 존재합니다. 공기 중에 어떤 입자에서 마이너스 전하를 띤 전자가 하나라도 이탈해 플러스 전하를 띤 양성자가 많아지면 양이온이 되는 반면 공기 중에 산소나 탄소 이온에 마이너스 전하를 띤 전자가 하나라도 더 많아지면 음이온이 됩니다. 공기 중에 음이온과 양이온의 비율이 1900년대 초에는 120대 100으로 음이온이 20% 많았지만 2000년대에 이르러 음이온이 100양이온이 120이 되어 음이온이 줄고 양이온이 20% 더 많아졌죠. 공기의 질이 매우 나빠졌습니다. 저기압의 영향을 받거나 오염된 공기로 양이온이 쉽게 증가하면 인체 내의 음이온이 감소하고 양이온이 증가하기 때문에 천식 신경통, 뇌졸중 등을 일으킨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양이온은 피로 이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닷가 숲 폭포 계곡에서의 활동이 질병 치유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공기 중에 음이온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음이온인 자유전자가 인체에 다량 흡수되면 산성 쪽으로 기울어지면 혈액을 약한 알칼리성으로 변화시켜 100쪽이나 되는 인체 세포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활력을 증진하며 혈액순환, 피로 회복, 신경 안정, 식욕 증진 등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음이온은 건강이온, 공기의 비타민, 21세기의 비밀 에너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공기 중의 이온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매우 작은 물질이라 일반 현미경으로는 관찰할 수 없지만 이온들이 많이 모여 집단을 이루면 결정체가 돼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체가 되기도 하는데 가장 좋은 사례로는 소금이 있습니다. 소금은 나트륨과 염소가 4대6의 비율로 형성된 결정체입니다. 나트륨은 플러스 전하를 띤 양이온, 염소는 마이너스 전하를 띤 음이온. 이 양이온과 음이온이 달라붙어 결정체 소금이 된 것입니다. 3. 음이온과 마이너스 전자의 역할. 산과 바닷가의 신선한 공기와 땅에 무한대로 존재하는 마이너스 전하를 띤 음이온과 자유전자는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파수꾼 역할을 합니다. 공기 중에 마이너스 전하를 띤 음이온이든 땅의 마이너스 전자이든 다량으로 몸에 흡수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3-1 활성산소 중화 작용.
활성산소는 독성이 강한 물질로 외부로부터의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균 등이 침입했을 때 이들을 물리치는 역할을 합니다. 신체의 균형이 무너져 면역력이 지나치게 약해지고 활성산소가 과잉 생산되면 동맥경화, 당뇨병, 간기능장애, 류머티즘, 관절염, 아토피성 피부염 등 온갖 질병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독성 물질인 활성산소도 마이너스 전자와 만나면 순화되고 물이 되어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3-의 혈전 예방 작용. 정전기, 전자파, 산성식품, 스트레스, 물 부족 등으로 적혈구끼리 뭉쳐 혈전 즉 피떡이 생기면 못의 혈관을 통과하지 못해 각종 장기와 세포에 영양소를 공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혈액에 다량의 마이너스 전자를 공급하면 적혈구의 표면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돼 서로 밀어내며 달라붙지 않고 낮게 포도알처럼 뿔뿔이 흩어져 못의 혈관을 쉽게 통과합니다. 따라서 혈액순환이 잘 돼 손발이 따뜻해지고 세포의 영양 공급이 원활해져 질병이 치유되는 쪽으로 진행됩니다. 3-3. 혈액 정화작용. 사람의 몸은 혈액이 수소이온 농도 7.35에서 7.45의 약한 알칼리성 상태로 지속돼야 신체의 모든 장기가 원활하게 작동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하지만 가공식품, 산성식품, 무염식, 저염식 위주의 식생활, 불규칙한 생활, 스트레스, 치료약, 방사선 촬영, 치료, 공기 오염 등으로 혈액이 산성 쪽으로 기울면 온갖 질병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원인으로 산성화된 혈액을 땅에서 흡수한 마이너스 전자가 알칼리성으로 환원시켜 각종 질병을 예방 치유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전자파에 의해 무너진 칼슘 균형이 회복되어 골다공증이 개선됐다는 보고는 의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4. 자율신경 조절 작용. 회사에 입사한 지 1년도 안 돼 직장을 그만둔 사람들에게 이유를 물어보면 대부분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살인마라고 불릴 만큼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스트레스는 교감신경긴장 모드 신경과 부교감 신경휴식 모드 신경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교감신경이 사람을 지배하면 소화불량, 편두통, 불면증, 어깨결림, 허리통증, 만성피로, 수족냉증과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교감신경이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은 부교감신경에 필요한 마이너스 전자가 부족해 균형이 무너졌다는 증거입니다. 바닷가 모래사장이나 촉촉한 땅을 맨발로 걸으면서 신체 활동에 충분한 양의 마이너스 전자를 공급받으면 금세 자율신경 균형이 회복돼 불면증, 편두통, 만성피로, 증후군에서 해방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3-5. 정신안정작용. 마이너스 전하를 띤 음이온 전자는 부교감 신경에 작용해 마음의 안정과 행복감을 증폭시키는 베타 엔도르핀 호르몬 분비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뇌에서 분비되는 엔도르핀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며 항암제 역할을 하는 내추럴 킬러 세포를 강화하는 힘도 있습니다. 맨발 걷기를 오래 했더니 말기암이 치유됐다 하는 것은 항암제 역할의 내추럴 킬러 세포가 대폭 증가했다는 증거입니다. 천연 항암제로 알려져 있는 내추럴 킬러 세포는 스트레스에 매우 약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평소보다 더 열심히 맨발로 걸어야 합니다. 3-6. 면역력 향상 작용. 사람 목숨의 90%는 장 건강에 달려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장과 대장은 단순히 음식물 찌꺼기가 통과하는 장소일 뿐 아니라 각종 영양소를 분해 흡수하고 일정한 비타민을 생산하는 제약회사의 역할을 합니다. 면역세포의 60에서 70%가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장은 영양소를 분해해 잘 흡수하도록 돕는 유산균의 서식처입니다. 유익균이 많을수록 비타민 B군과 비타민 K를 인체 내에서 쉽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익한 역할을 하는 세균들이 더욱 열심히 일하도록 도와주는 에너지가 바로 마이너스 전자입니다. 3-7. 폐기능 강화작용. 우리 주변에는 유독 자주 감기나 독감에 걸리고 폐렴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폐렴은 면역력이 최하위일 때 바이러스나 세균 때문에 발생하는 증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과 산소 흡입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숨쉬기조차 힘들어지게 됩니다. 마이너스 전자가 폐 기능을 향상시켜 탄산가스 배출과 산소 교환을 촉진해 혈액산소 포화도를 높이면 폐렴도 빨리 회복됩니다. 마이너스 전자로 폐와 장 기능이 회복되면 설사나 변비가 개선되며 식욕이 왕성해집니다. 또한 폐 기능과 관련된 코로나19 증상과 백신 후유증도 개선됐다는 것은 그야말로 참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8.
진통작용. 날씨가 춥거나 비 오는 날에는 류머티즘 관절염으로 손가락과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은데 대부분은 진통제에 의존합니다. 진통제를 복용하면 구토, 구역질, 편비, 졸림, 호흡 횟수가 느려지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목욕을 하면 통증이 일시적으로 완화되기는 하지만 지속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맨발로 촉촉한 땅을 밟거나 집안에서 땅과 접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24시간 동안 마이너스 전자를 흡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충분한 양의 물과 적당량의 소금을 섭취하면 놀라울 정도의 진통 효과가 나타나며 증상이 치유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3-9. 효소 활성화 작용. 인체에 마이너스 전자가 충분히 공급되면 세포 내부에서 각종 영양소를 분해 합성하는 효소가 더욱 활성화됩니다. 효소 활성화로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면 약해진 세포가 새롭게 재생되는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하므로 질병이 치유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3-10. 노폐물 배출 작용. 인체의 최소 단위인 세포도 일종의 생물체이므로 노폐물 즉 쓰레기가 발생합니다. 쓰레기가 배출되지 않고 세포 내부에 쌓이면 독소가 발생해 유전자 정보가 담긴 DNA 손상을 입고 세포막에 염증이 발생해 노화가 빨리 진행됩니다. 땅에서 흡수한 마이너스 전자가 세포 내부에 공급되면 손상된 DNA 및 세포가 회복됩니다. 특히 간의 효소 합성 기능이 향상되므로 콩팥의 여과 기능도 개선돼 노폐물이 신속하게 배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콩팥 기능 부전으로 투석을 하고 있다면 맨발 걷기 시간을 서서히 늘려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자유전자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맨발 걷기를 왜 해야 하는지, 어싱이 왜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맨발 걷기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께 이 책 김영진님의 맨발로 걸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를 강추합니다. 맨발 걷기의 원리와 효과에 대해 아주 자세히 알 수 있게 되고 좀 더 열심히 맨발 걷기를 해주는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구독하는 밀리의 서재에서 서비스를 해주면 좋겠는데 미서비스 책이라서 유유. 구매 링크는 아래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맨발 걷기로 건강해지시기를 기원합니다.